당연히 취준생들이 가장 첫 번째 이제 타겟이 되겠지만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업 내에서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평소에 궁금했던 게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은 아마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대략적인 증권사 내 직무 어떤 부서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요거를 잠깐 내리고 그러면 우리가 샘플을 한번 볼게요. 지원자 샘플. 자, 이게 뭐냐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컨설팅 진행했을 때 사전에 받았던 실제 이제 컨설팅인데 제가 이제 개인정보는 가리고 이 스펙만 제가 이제 따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실 때요,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서울에 있는 대학교 졸업했고, 일단 전공이 재료공학이에요. 그리고 2020년 하반기니까 올해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졸업을 한 거네. 이게 작년이었으니까 준비를 하겠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취업, 증권사, 그 다음에 회사는 한국투자증권. 자, 여러분 제가 평가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취준생분들이 여기 듣고 계시다고 하면 왜 그 업종과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가? 전공으로 했던 재료공학보다 유명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능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함. 금융권 취업을 위해 어필할 자신의 장점. 공학 분야를 전공하고 공학 관련 기술 기업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최근 취업 관련 없음. 이거는 뭐 질문들이고. 자, 여러분 이걸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지금 이 이력서를 내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고 치고 이걸 딱 봤어. 이거 여러분 서류에서 탈락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물론 여기는 학점이 얼마인지 토익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웬만한 지금 금융권 지원하는 사람들의 학점하고 토익이나 영어는 굉장히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내가 학점하고 토익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걔네들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거의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받아본 이력서를 평균 내서 보면 다 좋아요. 다. 그건 기본적으로 다 좋아.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요,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인사 담당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얘를 꼭 뽑고 싶으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명분이? 그러면 그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니네 한국투자증권에 좀 뽑아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무런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냥 대학교 졸업했고 심지어 전공도 그냥 재료공학이고 경제 경영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나 들어가고 싶은데 증권사 한국투자증권 띡. 왜 그걸 들어가고 싶냐? 그냥 전공했던 것보다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 이게 결국 내가 한 만큼 돈 많이 주지 않냐? 그 다음에 장점이 뭐냐? 공학 공부했으니까 기술이나 이런 것도 이해가 빨라. 그러니까 나 뽑아줘. 이거 누가 뽑아줍니까, 여러분? 이게 누가 뽑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단순히 금융권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경험상.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최소한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부터 봅시다. 자, 재료공학이에요. 그러면 일단 전공에서 어떤 이 여의도 증권사라든지 자산운용사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된 접점 없어요. 탈락. 그러면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어필할 자신의 장점. 자, 여기서 내가 접점이 없으면 여기서라도 내가 만들었어야 되죠. 그 접점이라는 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물며 자격증이라도 따든가, 아니면 자기가 주식 투자를 실제로 했던 레코드라도 있든가, 아니면 자기가 경제 블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포스팅하면서 뭐 최소한 1년 이상 그걸 운영했던 그런 것들라도 있든가, 아니면 뭐 이런 뭐 경제 관련한 공모전이나 이런데 신청해서 뭐 공모했던 그런 전력이라도 있든가. 나는 재료공학과를 나왔지만 정말 한국투자증권 니네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 라는 뭔가 접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력서를 보면. 그럼 이거 누가 뽑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서울대라 그래도 힘들어요. 이거 서류 탈락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데 인사 담당자가 굳이 이 이력서를 보고 얘를 탁 채택해야 될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요, 내가 가고 싶은 데랑요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많죠. 이 사람처럼 가고 싶은 데는 많고 내가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내 스펙,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빌 언덕 접점들을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합격률이 가장 높은 데는 어느 부서를 내가 공략해야겠다, 이거를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그냥 갈 거라고 내 스펙이라든지 내가 준비한 것들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 부서만 막 계속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의도라는 데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IB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처음 그 직군이 IB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PB로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부서 이동이 가능하고요. PB에 있다가도 아까 딜링 룸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사팀으로도 갈 수도 있고, 부서 이동이 어느 정도는 허용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첫 직장이 꼭 그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여의도는. 그래서 일단은 여의도를 입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첫 직무를 뭘 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만 내가 고집스럽게 파는 거는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가야 되면 이렇게 했으면 안 됐지. 이렇게 하면 준비를.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를 보죠. 자, 여기는 대학교 4학년의 정보사회학. 여기도 전공이 금융권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어요. 얘는 좀 나아요. 보면 8월 현재 경제학 기초 공부를 위해서 테스트를 마무리 짓고 CFA 레벨 1을 공부 중이며 다양한 금융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라도 뭘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론 난 건 없죠. 그 결론 난 거리란 뭐냐면 CFA 레벨 1을 공부 중이야. 그 이력서에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저 공부 중입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서 합격해서 합격증을 갖다 팍 박아야지 그게 가점이 되는 거지. 이런 공부 중입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지 좀 나중에 보자고요. 어쨌든 좀 전에 그 친구보다는 얘가 나아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취업 희망 업종 및 회사. 얘는 조금 낫죠. 증권사 PB가 가장 베스트로 원하는 취업 업종 목표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IB, 애널, PB, 리스크 관리 이런 것 중에서 자기는 PB가 가고 싶대. 그러니까 얘는 방금 전에 봤던 친구보다 조금 더 타겟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에 가고 싶은 회사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입니다. 왜 그 업종을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가? 4개월 전까지 대학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에 대한 블라블라블라 증권관 20에서 4개월 가면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다 날리세요. 여기까지는 다 날려버려. 날리고 요게 중요한데, 제가 가장 가고 싶은 회사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 역량이나 시간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에게 가장 큰 인프라를 가진 회사에 들어가 금융 프로세스를 배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성장 스킬이라는 메리츠 하나를 의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조금 이 여의도 바닥에 대해서 공부를 한 친구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증권사, 우리나라 증권사 굉장히 많죠. 삼성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 교보증권, 메리츠, 하나네트, 이베스트, 유안타, 동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이 증권사도요, 성격이 다 달라요. 여러분, 삼성증권은요, 계약직을 거의 안 뽑습니다. 특히 PB들은 계약직, 특채 이런 거 거의 안 뽑아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 그 다음 미래에셋, 그 다음에 한국투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떤 마인드라냐면요, 별로 그렇게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튀는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니네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뭔가 성과를 내고 하는 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명함을 우리가 파줬기 때문이야.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증권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이베스트라든지 아니면 키움 아니면 하나네트 그 다음에 메리츠 이런 데랑은 완전히 달라요. 삼성증권, 미래에셋, 한투 이런 데는. 그래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채로 애들을 뽑으면 성과를 바로 내지 못하더라도 잘 안 자르고 대신에 차근차근 자체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PB로 탁 키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부라든지 아니면 하나네트라든지 메리츠라든지 이베스트 이런 데는 굉장히 그 직원 역량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인크루팅을 통해서 막 스카우트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친구는 얘기했다시피 큰 인프라를 가진 회사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큰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배우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전조사가 된 그런 친구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친구 이 이력서를 왜 가져왔냐면, 이 친구는요, 되게 준비를 잘한 케이스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봅시다. 이 친구가 정보사회학이라는 어떻게 보면 금융권하고 큰 관련이 없는 대학을 전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서류 통과할 가능성이 왜 높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자기가 이런 준비를 했대요. 실질적인 경험. 첫 번째,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투자와 경제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B로서 주로 활동하게 될 주요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 현재 경제 흐름에 관련한 시사, 개인 포트폴리오 작성,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지인들끼리 운영하는 펀드에 대한 관리를 매일 자기가 포스팅을 해서 올린대요.
얼마나 이 친구가 금융권에 대한 준비가 지금 철저히 해왔고 관심이 있고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얘를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로부터 얘는 우리가 바로 뽑아서 그냥 한 2달 정도 연수원 돌리고 그 다음날 바로 현장에 꽂아도 계좌 따올 놈이구나, 이런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윤 추구가 목적이잖아요. 가장 큰 기업의 목적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펙만 좋은 놈보다는 스펙은 좀 떨어지지만 얘는 뽑아놓으면은 3개월 내에 바로 실적으로 올리겠구나, 이런 애를 뽑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준비할 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면접 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자소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블로그 운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시사 포트폴리오 이런 거 나름대로 작성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레이딩 기법을 통한 분석과 거래 방향을 적은 매매일지,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하면서 매매일지도 올리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한 이유, 이거를 왜 했느냐, 내가 PB로서 나중에 내가 니네 회사에 입사를 하면 고객들 자산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산을 테스트 삼아서 지금 미리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인사 담당자가 봤을 때 준비가 돼 있잖아 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저는 좀 놀랐는데, 그 당시에 금융권에 도전하는 지인들과 활동 중인 친구들하고 돈을 모아서 펀드를 운영한대요, 직접. 현재는 약 300만원 정도지만 꾸준히 계속 돈을 납입하고 있고, 매주 그 펀드에 돈 넣은 애들하고 어떤 이 글로벌 펀더멘탈 경제에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리고 현재 포지션에 대해서 뭐 비중 조절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자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인사 담당자였으면요, 이런 친구는 그냥 뽑습니다, 저는. 물론 이게 굴한지 아닌지는 면접에서 조금 몇 가지 킬링 포인트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얘는 서류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120%입니다. 학점하고 이게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증권사 자격증이 없죠, 이 친구.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어도요, 그런 자격증보다 이런 활동을 한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한테요, 여기 증권 관련 자격증 3개 있고 이런 활동 안 하는 애랑 관련 자격증은 없지만 이런 활동을 실제로 한 애랑 둘 중에 누구를 뽑겠느냐 하면 당연히 이 친구 뽑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격증은요, 공부해보셨다시피 그거 일선 업무에서 안 쓰여요, 거의. 그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비빌 언덕이 없다 그러면 그 자격증이라도 따야지. 그 자격증이라도 따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샘플로 가볼게요. 세 번째 샘플. 친구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자, 일단은 전공은 접점이 있죠. 지금 금융권 취업하고 일단 전공 자체는. 그 다음에 뭐 마지막 학기 남두고 있고, 구체적인 취업 희망 업종에서 증권 이렇게 한국투자증권, NH투자, 금융공기업, 수출입은행. 이거 둘은 조금 결이 다르죠. 여러분, 이 질문에서는요 거의 다 이런 대답이에요. 열심히 하는 만큼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보수 체계.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거야. 이게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어필할 자신들의 장점, 전공,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은 이거 뭐 제일 기본적인 자격증이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교환학생 했던 거, 그 다음에 뭐 환경 컨설팅 회사 인턴, 그 다음에 주식 경험인데 뭐 이거는 사실 딱히 이렇게 큰 어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컨설팅 회사는. 그 다음에 주식 경험, 이것도 전혀 어필이 안 됩니다. 뭐 주식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있나, 대학 때?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가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요 3개 정도가 가장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그나마의 어떤 요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취업을 희망하는 데가 한투, NH투자증권, 일단 증권사예요. 그 다음에 바로 금융공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수출입은행으로 가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최근 취업 관련은요, SKC CNC의 면접을 봤어요. 물론 탈락했지만. 그 다음에 CJ 재무, 자소서 합격, 필기 전형 미응시.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컨셉이 없죠 지금. 아니, 금융권 가고 싶은데 SK CNC는 왜 면접을 봤으며, 그 다음에 CJ 재무는 왜 들어간 거야? 이 재무는 보통 회계학과 나온 애들이 지원하는 게 재무예요. 그리고 여기도 자, 은행이면 은행이지, 증권 한투, NH증권, 그러니까 여러 개 다 발 걸쳐놓고 거기서 걸리는 거 하나 들어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 보면.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물론 이 사람이 쓴 자소서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제금융학과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스펙이에요.
학점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외에 이 사람이 어필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지금 전공이야 뭐 전국의 수많은 경제학과에서 다 지원할 텐데 이거 아무 메리트가 없고, 자 이거 하나 여러분, 펀드 투자 권유대행 자격증 이거 하나라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자격증이라고. 이거 그 다음에 교환학생 했으니까 뭐 영어는 잘하겠네 정도. 그리고 환경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필을 하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지금 딱 이것만 봐서는 환경 컨설팅이랑 지금 금융업이랑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환경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을 했을 때의 경험을 어떻게든 연관을 시켜야 돼요. 스토리텔링을 금융권하고. 그러면 조금 희망은 있어. 이 친구도요 거의 서류 광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구는요 이 질문만 봐도요 이 친구가 지금 얼마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볼 수 있는 게, 필기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아?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증권업 종사자들의 분위기는 하루 일과 어떻게 되나요? 갑일 때가 많나요? 읍일 때가 많나요? 성과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연봉 승진했어. 이 답 안 나와 여러분 진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샘플인데 요걸 한번 보죠. 자, 이 사람은 처음부터 또 좀 보면 경영이네요. 일단 경제 경영. 그러니까 전공은 어찌됐든 접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CFA 레벨 1 12월 시험 공부 인턴 지원 중. 역시나 자격증을 딴 게 아니고 공부 중이기 때문에 X.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희망 증권업. 왜 그 업종과 회사 들어가고 싶은가? 자, 여러분 또 나오죠. 능동적인 업무를 원하고 돈도 벌고 싶습니다. 이거는 거의 99%가 이거예요. 돈 벌고 싶어요. 금융권 취업을 위해 어필할 자신의 장점. 경영학과 나오고 증권사 와서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 위해서 너는 지금까지 뭘 준비했니? 적은 금액의 투자 경험과 모의 투자 경험이 있고 실문을 읽으며 경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이 다소 늦어져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경험은 부족합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은 금액의 투자 경험 확인됩니까? 확인 안 됩니다. 모의 투자? 아무런 쓰잘데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거의 광탈 가능성 200%인 이력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 질문을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인산 다담자로 하여금 얘를 뽑았을 때, 나를 뽑았을 때 실질적으로 바로 실적, 매출이 땡길 수 있는 애겠구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거는 조금 미뤄두고 내 이력서라든지 이런 거를 쫙 까고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이 스펙으로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 좋은 그런 부서가 어딘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일단은 여의도에 입성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커리어 패스를 발견하는 것은 충분히 부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케이스 4개 케이스 제가 이력서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어느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태에서 남은 기간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공지를 하나 드릴게. 제가 오늘 이력서 참견이라는 거 이거 일부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게 처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요 다음에는 이런 이력서가 아니라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코칭해 드릴 거예요. 자소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소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코칭을 해 드릴 거고, 제 돈가방 채널 정보에 보시면 그 돈가방 그 공식 메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 좀 첨삭해 주세요, 그 취업 컨설팅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력서하고 자소서 그거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에 생방이라든지 할 때 그분 타겟팅 제가 이거 샘플로 해서 직접 보면서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요 케이스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얻어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대신에 제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가려서 할 거니까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일로 다 보내주시면 그거 제가 그 수렴해가지고 그 부분들 중점으로,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제가 꾸준히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케이스 삼아서 같이 한번 그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에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제가 올릴 그 자소서 편, 지금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력서였고 그 다음에 자소서 요거에 아마 조금 더 재밌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꿀팁이 또 나갈 거예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생방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해주시고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